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2시간 우리 역사 1교과서 254, 255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 있죠. 자, 그럼 동아시아라면 어디냐? 아시아 중에서도 동쪽,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우리나라, 한반도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남쪽에 있는 베트남까지.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때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형태를 띠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로 치면 북부 베트남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동아시아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도 동아시아라면 베트남까지 엮기도 하지만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 우리, 일본 이렇게 이제 세 나라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동아시아 각국의 이제 문화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당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뭐 세계 최고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당이라는 나라가. 이 당의 문물이 뭐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당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은 이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그거를 막 받아들이는 거죠. 저거가 좀 더 발달하기 위해서. 그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것들이 한자, 그리고 율령, 유교, 불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한자는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됩니다. 다른 나라는 글자라는 게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말을 남길 수 있는 게 잘 없었어요. 남길 수 있는, 레코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의 녹음기도 있고, 뭐 타자체도 되고, 뭐 손으로 써도 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말은 하는데 말은 그냥 해버리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걸 남겨놓지는 못했는데 중국에는 한자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고 이 한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중국 한자를 말은 다르지만 글은 한자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막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일본에도 전해지고 베트남에도 전해져요. 그런데 이 한자가 사실은 우리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게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한자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 한자를 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는 이두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문자 체계가 등장하게 되고요. 일본에는 이 한자를 변형해서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듭니다. 이 한자를 거의 본따서 만들죠. 그게 가나 문자입니다. 가나 문자. 히라가나, 가다가나라고 부르죠. 그죠? 이 히라가나가 가다가나가 있는데 가나 문자. 일본은 이 가나 문자 발명은 자기들 오래전부터 뭐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문화가 앞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한자라고 보면 되죠. 가나도 거의 한자에 따라서 한자의 약자에다가 자기 발음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거의 한자로 쓰고 일본말 보면은 단어는 거의 한자로 쓰고 그 밑에 이제 뭐 조사 의로 뭐 이다 뭐 이런 거면 가나로 주로 표현을 하죠. 이 한자가 있고요. 율령이 있습니다. 율령은 쉽게 말해서 법률입니다. 법률. 중국의 당나라 때 율령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당이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율령이 내는 게 완성이 되니까 이 당의 율령이 동아시아 각국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율령은 정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율령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율령 반포였잖아요. 그 율령이 어디서 들어왔냐? 주로 당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율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유교가 이제 전파가 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죠. 하지만 이제 유교는 약간 종교라기보다는 사회 윤리 이런 게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유교가 특히 충, 효, 뭐 예 이런 것들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충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치 이념으로 쉽게 자리 잡습니다. 특히 왕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야, 유교 이거 꿀이다.
왕한테 충성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왕은 막 좀 십지훈의 존재였어요. 귀족들이 막 설치고 막 왕씨 이거 뭔데 뭐 이런 식이었다가 중국 봐라 왕이 딱 힘을 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졸라 멋지게 발달하다 아이가. 우리도 그래 가야 될까 아이가. 유교 답이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도 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을 잘 잡고요.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그 뭐 효도 있고 예도 있고 인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윤리 형성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해요. 전 세계에서 존댓말 쓰는 나라가 거의 없죠. 정작 중국도 존댓말 별로 안 쓰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존댓말이 있습니다. 이 유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역시 불교가 전파되는데 여기에 전파된 불교가 대승불교죠. 중국에서 전파된 게 대승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주로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쪽, 인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주로 전파가 되고요. 대승불교는 그 인도 북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로 이 불교를 통해서 왕실이 또 권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 백제도 마찬가지, 신라도 마찬가지 다 이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불교가 전파가 되면서 불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학문이 크게 발달하고 이 불교 예술이 발달하면서 학문과 예술부가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세계라는 게 형성돼요. 그냥 동아시아가 중국 따로, 한반도 따로, 일본 따로 이런 게고 세 나라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중국 문화, 우리 문화, 일본 문화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집 짓는 양식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일본 집 좀 다르고 중국 집 다르고 우리 집 다르지만 위에 기와라든지 여러 개 집의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비슷한 동아시아만의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때 형성이 되는데요. 바로 당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당이 이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해 엄청나게 선진화된 나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일본, 북부 베트남 이 나라들은 당나라하고 뭐 자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에 가면 다 있고, 당에 가면 좋은 거 많고, 뭐 학문도 당에 가야 제대로 다 학문 배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나라는 자주 왕래하게 되죠. 당나라 사람이 주변국에 가기보다는 우리가 당나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외교 사절도 가고요. 특히 공부 배우러 가는 유학생도 가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승려도 가고, 우리 뭐 원효, 뭐 의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에 좋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도 당나라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이래다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당의 선진 문물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되죠. 그래 되면서 동아시아에는 공통 문화 요소가 정착이 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앞에 나왔던 바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가 됩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는 완전히 그럼 똑같이 당나라하고 똑같이 그럼 발전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안에 문화가. 뭐 중국 문화 받아들였다 해서 우리가 다 중국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한테 문화 받아들였다고 해서 비슷한 점은 있지만 뭐 일본이 우리 속국이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완전히 우리처럼 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일본 독자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공통 문화 요소가 적착이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학습지 이제 올려놓을 텐데 그 학습지는 오늘 학습한 것들을 간략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지니까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